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타카하시 렌이다. 도쿄 제1고등학교 3학년이자 역사 동아리 부장이다. 모든 것은 일본의 영토 변화라는 주제로 동아리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그날부터 시작됐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매년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내용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의심한 적도 없었다. 그날 국립도서관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오후 2시. 국립도서관 고문서실. 나는 에도 시대의 일본 지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이상하네. 지도 위에 표시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처음엔 측량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지도를 펼쳐봐도 같았다. 또 다른 지도도 그 다음 지도도 모두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실수라면 왜 모든 지도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컸다.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항상 일본 영토였다고 가르치지만 역사적 자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동안 나는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고민했다. 아버지는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다.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 것이다. 아버지, 옛날 일본 지도에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알고 계셨어요? 식탁에 갑자기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수저질을 멈추고 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렌, 그런 건 어디서 본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다. 나는 국립도서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냉담해서 당황스러웠다.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단지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하지만 아버지,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지 않나요? 지도에 명확하게. 렌.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과도 연결된 문제다. 내가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때로는 사실이라고 해서 모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날 밤 내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였다. 들어와도 되니?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내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으셨다. 그분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계신 듯한 깊이가, 경험의 흔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 때 내 질문이 흥미로웠구나. 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나는 내가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복잡하니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셨다. 내 서재에 오래된 지도 컬렉션이 있단다. 내일 아침 내 아버지가 대학에 가고 나면 함께 보자꾸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에게 보여주실 게 있다는 것은 내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본 오래된 지도들은 내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과 같았다.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에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다음 날 학교 역사 수업 시간. 나카무라 선생님은 일본의 근대화와 영토 확장에 대해 강의하고 계셨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야 했다. 선생님이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에도 시대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되어 있나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멈춘 것 같았다. 나카무라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셨다. 타카하시 군, 그건 당시 측량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지금의 과학적 측량 결과로는 다케시마가 분명히 일본 영토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 제가 여러 개의 지도를 봤는데 모두 같은 표기였어요. 그리고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도 그런 지도가 계속 사용되었대요. 교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선생님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거니? 나는 국립도서관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야, 타카하시. 너 한국 다큐 같은 거 본 거야? 타케다 쇼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친구가 말을 보탰다. 일본인이라면 일본 정부를 믿어야지. 뭐야, 너도 한국인이야? 나카무라 선생님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타카하시 군,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논의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어.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다. 복도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 하야시 유이가 다가왔다. 렌, 너 미쳤어? 그런 말 수업 시간에 하면 어떡해? 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유이, 내가 본 건 사실이야. 내가 직접 봤다면. 봤다고 해도 말하면 안 돼. 알잖아, 그건. 위험한 주제라고. 유이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기에 도전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라는 것도.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일부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역사 동아리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 매일 밤 나는 인터넷에서 다케시마에, 아니 독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일본어로 검색하면 대부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검색해 보기로 했다. 독도 역사적 지도 일본 한국 분쟁. 드디어 다른 정보들이 나타났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일본 고지도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곳에 있던 18세기, 19세기 지도들도 내가 본 것과 같았다.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측량 오류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분명히 다른 인식이 있었던 거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학교에서는 이미 내 의견은 무시당했고 친구들도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언론. 그래, 언론이라면.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아사히 신문의 연락처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익명으로 이메일을 작성했다. 제목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역사적 사실. 내용 저는 도쿄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국립도서관에서 에도 시대 일본 지도들을 조사하던 중 다케시마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된 다수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취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메일이 가져올 파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나의 열망이 두려움보다 컸다. 나는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며칠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다. 역시 무시당했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 내 이메일로 답장이 왔다. 타카하시님께 흥미로운 제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사히 신문의 스즈키 히로시라고 합니다. 귀하가 발견한 지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스즈키 히로시 드림. 그 순간 나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두려웠다. 내가 시작한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도쿄 시부야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스즈키 기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내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더니 점점 흥미를 보였다. 이 지도들은 모두 어디서 본 건가요? 그가 물었다. 국립도서관과 제 할아버지의 개인 컬렉션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도 찾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미국 의회도서관에도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스즈키 기자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질문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학생의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것이 심각한 역사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타카하시 군,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요? 친구들이 저를 좀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도 이런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하셨죠. 스즈키 기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분은 보호해드릴게요. 익명의 고등학생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스즈키 기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타카하시 군, 솔직히 말하면 신문사 내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기사를 작성했는데 편집장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출고하면 신문사 위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거야 라고 말이죠. 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타협안을 생각 중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자고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말고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 정도로. 나는 잠시 침묵했다. 타협이라. 하지만 그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기사는 에도 시대 일본 지도 다케시마의 표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아사히 신문에 실렸다. 처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운 톤이었지만 그래도 에도 시대의 지도들이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언급되었다. 기사가 나온 날 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신문 가판대에서 아사히 신문을 샀다. 기사는 신문의 문화면에 작게 실려 있었다. 익명의 고등학생이 발견한 역사적 자료라는 문구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수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반일 세력의 선전이다. 아니, 우리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왜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가? 인터넷 토론은 점점 뜨거워졌고 마침내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짧게 다루기 시작했다. 작은 기사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일본 사회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가 던진 작은 돌이 만든 파장이었다. 기사가 나간 지 며칠 후 학교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기사가 나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며 논쟁하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같아, 마에다가 말했다. 에이, 그냥 측량 실수겠지, 이노우에가 반박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피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내가 제기했던 바로 그 질문을 서로 토론하고 있었다. 그때 유이가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미안해. 뭐가? 내가 물었다. 그때 내 말을 무시해서. 사실은 기사 보고 나서 직접 찾아봤어. 국립도서관 사이트에서 몇 개 찾을 수 있더라. 내 가슴이 뛰었다. 유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내가 다케시마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먼저 거리를 뒀던 사람이기도 했다. 괜찮아, 유이.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으니까. 아니, 넌 용기 있었어. 다들 아는데도 말하지 않는 걸 내가 질문했잖아. 점심시간 우리는 지붕 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이뿐만 아니라 동아리 친구 사토도 합류했다. 렌, 그때 질문한 게 너였지? 사토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내 표정을 보니 맞네. 사토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비밀로 할게. 근데 대단했어. 그 이후로 나도 찾아봤거든. 사토도? 응, 내 아버지가 역사학자셔서 집에 자료가 많아. 아버지도 실은 알고 계셨대.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래. 그날 오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교문을 나설 때 나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타케다 쇼가 나를 불러 세웠다. 타카하시.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이 없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문 앞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타케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설마 진짜일 줄은 몰랐어. 그 기사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 우리 집도 대대로 해군 가문이라 옛날 지도가 좀 있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19세기 초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지도였는데 역시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버지도 놀라셨대. 이런 지도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냥 시대적 한계라고 생각하셨다더라. 타케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 너무 심하게 나왔어. 괜찮아, 내가 말했다.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처음 봤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국립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타케다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기사에 그 익명의 고등학생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와, 대단하다 타카하시. 타케다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 했다. 작은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물결이 평화롭게 퍼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날 밤 일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일 세력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라며 기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점점 익명의 고등학생을 향하고 있었다. 논쟁이 커지면서 학교 당국도 결국 반응하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은 전체 조회 시간에 최근 일부 역사 문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역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연구는 자유지만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미였다.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날 오후 역사 동아리 모임에서 유이가 대담한 제안을 했다. 우리 동아리 프로젝트 주제를 바꾸면 어때? 일본 고지도에 나타난 영토 인식의 변화로. 동아리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 주 전이었다면 아무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허락 안 해주면 그냥 우리끼리라도 연구하면 되지, 사토가 말했다. 역사 동아리인데 역사를 연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카무라 선생님께 새 주제를 제안했을 때 그는 예상대로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타카하시 군, 이건 좀 민감한 주제야.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어. 선생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학문이에요. 내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저희는 단지 옛 지도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뿐이에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으로는 안 돼. 하지만 너희들의 개인 연구를 막을 수는 없겠지. 그것은 거절이면서도 동시에 묵인이었다. 우리는 공식 프로젝트는 원래대로 진행하되 별도로 우리만의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 밖 카페에서 첫 비공식 연구 모임을 가졌다. 나, 유이, 사토, 그리고 놀랍게도 타케다도 함께했다. 난 집에서 더 많은 지도를 찾아왔어. 타케다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우리 집 서구에 있던 건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도 다케시마는 여전히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어. 나도 발견한 게 있어. 유이가 자료를 펼쳤다. 1905년 일본이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편입했다는 자료야. 그 전까지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지. 우리의 비공식 연구 모임은 점점 커졌다.
다른 반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학교 친구들도 초대되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는 그대로였고 역사 수업에서도 다케시마 문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학교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모임에서 말했다. 우리가 변하고 있으니까.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난 이제 역사에서 다양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타케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한 나라의 시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 우리의 대화는 이제 단순히 다케시마 영유권을 넘어 역사 인식과 진실 추구의 중요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학교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었다. 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그와 함께 미야기현의 작은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 이곳에서 자랐다고 했다. 해안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바다 너머에 다케시마가 있단다. 물론 맑은 날에도 볼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먼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내 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는 어부였어. 그분은 늘 말씀하셨지.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고. 해변의 모래 위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 해방 이전 조선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전쟁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렌, 넌 정말 용기 있는 아이구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할아버지, 언젠가 직접 다케시마에 가서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셨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란다. 우리는 해변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렌, 큰일이야. 내가 우리 연구 자료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거든. 그게 지금 엄청 공유되고 있어. 사람들이 계속 댓글을 달고 있어. 정말? 어떤 반응이야? 다양해. 비난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어. 심지어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퍼지고 있대.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우리 학교 역사교사가 바뀌어 있었다. 젊은 여성 교사인 야마모토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역사적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이고 관점이며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같은 사건을 다양한 국가와 시대에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야마모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 역사적 사실과 국가적 입장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야마모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타카하시 군. 그건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중요한 과제죠.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질문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수업이 끝난 후 야마모토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타카하시 군, 혹시 그 익명의 고등학생이 당신인가요? 나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할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대학원 시절에 비슷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당신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방과 후 유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던진 작은 돌이 만든 파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 학교는 조금 변했고 사람들은 더 많이 변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다는 것이다. 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석양이 물드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배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니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